지금 토트넘의 기세는 엄청나다. 아스날과 토트넘 이 두 클럽은 그 누구보다 우승에 가까운 클럽이다. 특히 토트넘에는 발빠른 공격수들이 즐비하다. 맨시티는 그 누구보다 토트넘 공격진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시즌은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한 리그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게다가 챔스 진출에 실패하여 리그의 모든 걸 집중하는 리버풀도 위험 요소다. 비록 아직 5라운드 정도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대충 상위 4개의 클럽의 최종 순위 윤곽이 보이는 것 같다. 우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도 더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 조만간 우리는 손흥민을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최근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남긴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현재 맨시티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고 연속으로 리그 3연패를 거머쥔 것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우승을 하며 전무후무한 4연패 기록을 노리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와 유럽의 전문가들도 모두 맨시티의 리그 우승을 점치고 있었고 그 외 나머지 클럽들은 사실상 들러리와 다를 바 없다는 평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조금씩 의견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맨시티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스날은 저번 시즌 맨시티의 최대 경쟁자였고 이번 시즌 맨시티와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 경쟁에서 승리하며 잉글랜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맨시티에게 리벤지 하기를 원하고 있고 현재 총 4승 1무로 리그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날과 같은 성적을 내고 있는 리버풀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팀인데요. 리버풀은 몇 년 전만 해도 맨시티의 최대 적수였고 19-20 시즌 리버풀이 맨시티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뺏어오지 못했다면 맨시티는 무려 프리미어 리그를 6년 연속으로 제패하며 리그를 지배했을 테고 프리미어 리그도 결국 분데스리가와 다를 바 없는 독재 리그라는 소리를 들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근 몇 년간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이상 전성기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채 조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위기를 느낀 리버풀은 대대적으로 이적료를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번 시즌 다시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중원을 재구성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은 시즌 시작 전부터 강력한 리그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정작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 프리미어 리그에 엄청난 다크호스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캡틴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토트넘이죠.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트로피와는 거리가 먼 클럽이었고 결국 구단 최고 레전드인 해리 케인마저 토트넘을 등지고 미넨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땅을 밟으며 미넨에 입성한 케인은 금세 기세등등해져 토트넘을 향해 패배가 익숙한 팀이라며 전 소속팀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케인은 오히려 미넨 첫 경기에서 슈퍼컵을 패배하며 우승컵을 날려버렸고 케인을 떠나보내며 주장 완장을 손흥민에게 건넨 토트넘은 현재 4연승을 질주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180도 달라진 토트넘의 모습에 경악했으며 현재 리버풀과 아스날보다도 더 1위 자리에 근접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르디올라는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팀들 중 하나로 토트넘을 꼽았다. 역시나 최고의 감독답게 통찰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맨시티의 전술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 리그에서 가장 높게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고 강력하고 타이트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공을 점유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전술의 목표이다. 리버풀과 아스날도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특히나 아르테타는 과르디올라의 수제자였던 만큼 굉장히 전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흡사하지만 아스날과 리버풀은 토트넘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최정상급 스트라이커의 보유 유무이다. 아스날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제주스는 발재가는 뛰어나지만 맨시티에 있을 시절부터 항상 골 결정력에서 약점을 드러내왔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결국 우승을 날려버렸다. 리버풀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은 없다. 리버풀이 야심차게 영입한 다르윈 누네즈는 거의 1억 파운드에 가까운 이적료를 기록했으나 역대 최악의 골결정력으로 프리미어 리그 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현재 그가 듣고 있는 별명은 제2의 앤디 캐롤이다. 앤디 캐롤이 리버풀 역사상 최악의 영입 선수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누네즈가 축구계에서 받고 있는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아직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건재하지만 살라는 최근 슛보다는 패스를 더 자주 시도하며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고 더 이상 최전방 공격수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해졌다. 맨시티는 엘링 홀란드라는 엄청난 공격수를 데리고 있고 이 선수는 입단 첫 시즌 만에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맨시티를 트래블로 이끌었다. 맨시티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것은 이 홀란드의 존재 덕분이다. 홀란드는 다른 평범한 공격수들이 기록하는 골의 2배 이상을 꽂아 넣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홀란드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토트넘의 손흥민뿐일 것이다.
자신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첫 경기에서 바로 해트트릭을 때려박을 수 있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밖에 없을 것이다. 확실히 최근 과르디올라의 인터뷰만 보아도 자신들의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토트넘과 손흥민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마 그들도 토트넘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쫓아올지는 예상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런던 더비는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다. 맨시티도 특히나 이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맨시티는 이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는 상황을 가장 원하고 있을 테지만 두 팀 모두 비기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오직 승리만 원할 뿐이다. 나는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이번 시즌 절대적인 2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손흥민은 셰필드전에서 침묵했지만 그는 국가대표 경기에서의 혹사로 인해 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까지는 대략 일주일이 넘는 휴식 시간이 있다. 완전한 몸 상태로 복귀한 손흥민이 과연 다시 한번 아스날을 침몰시킬 수 있을지 모든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는 최대의 빅매치가 다가오고 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아스날과의 일전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다른 클럽들은 조별리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저 자리에 토트넘이 없는 것이 그저 한탄스럽기만 할 수도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빠르게 스쿼드를 변화시켰고 아직까지도 후보 멤버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칫 이런 환경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병행했다가는 저번 시즌처럼 다시 한번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부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있어 딱 이 정도의 경기 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리그 상위권 내에 있는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은 모두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으며 결국 모든 대회를 동시에 소화하다 보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북런던 더비는 이번 시즌 두 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매치라 할 수 있으나 토트넘은 일주일이 넘는 기간을 휴식하는 반면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인트호벤을 만나고 와 다음 토트넘 일정까지 고작 3일밖에 휴식하지 못하는데요. 전임자 콘테가 토트넘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토트넘이 콘테의 잔재를 모두 지워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 토트넘의 기세를 본다면 손흥민이 다시 유럽 대항전에 무대를 밟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언론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이지만 손흥민의 토트넘은 그저 눈앞에 닥친 한 경기 한 경기를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거 무리뉴와 콘테 같은 감독들은 결과만 쫓는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하다 경기력이 무너져 내렸지만 현재 토트넘은 가장 먼저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토트넘과 손흥민의 경기력이 시즌 막바지까지 유지된다면 자연스레 성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일으키고 있는 돌풍이 아스날전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